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박열린고시학원에서 의료기술직, 간호직, 생물을 강의하고 있는 최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4월 27일에 경기도 의료기술직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생물 기출문제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복원이 잘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배포된 자료에는 모든 선택 문항을 다 집어넣지 않고 답항만 집어넣는데 정보가 너무 퍼져나간 것을 막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경기도 시험의 경우에는 상반기가 조금 어렵고 하반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반기 시험이 하반기 시험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약간 난해한 문제들도 있긴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도 있고 좀 심한 내용도 있고 단수 남기 문제도 있고 단수 남기로 해결이 안 되는 그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내용을 이해했더라도 어떤 건 암기를 하지 않으면 풀지 못하게끔 문제를 제 기준으로는 비교적 잘 출제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변별력이 있어 보여요.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성병은 성관계에 의해 전염되는 질병인데 항진균제로 치료가 가능한 것은, 그래서 진균이라는 것은 균류를 의미하죠. 균계. 그래서 그 선택지 중에서 물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답만 딱 나와 있는데 그 다른 그 선택지로 뭐가 나와 있냐면 클라미디아, 그다음에 임질, 그다음에 음부포진이 나왔죠. 음부포진은 헤르페스, 허피스라는 바이러스라는 것이고 클라미디아와 임질은 세균성 성병이죠. 우리 그 단원별 문제풀이에서 다룬 적이 있죠. 기억나죠? 그러니까 설령 칸디다증을 모른다 손 치더라도 음부포진 이거 바이러스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클라미디아, 임질, 세균성 질병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소위 소거법으로 해결을 해도 풀 수 있죠. 물론 알고 있으면 금방 칸디다증 고르면 되겠고. 자, 그러면 2번. 해당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은 뭐였느냐면, 알코올 발효는 해당 과정에 NAD 플러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제가 무척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뭐, 아는 내용이겠지만, 해당 과정을 적어보면, 해당 과정의 반응식, 포도당이 산소 유무에 관계없이 두 분자의 3,4,3 그러니까 피루부산으로 분해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NAD 플러스라는 탈수소요소가 포도당에 있는 수소이온과 전자를 떼어서 NADH 만들죠. 이때 수소이온도 나오고 그리고 EATP 만들어지죠. 그래서 산소가 있을 때는 이 NADH에서 전자가 빠져나와서 전자 전달 과정을 거치면서 수소연의 농도기를 형성하고 그리고 화학삼투적 인산화해서 ATP를 더 만들게 되죠.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랄 때는 또 산소가 있을 때는 이 피루부산이 이제 아세틸코에로 산화되고 그 아세틸코에가 시트르산회로로 들어가죠. 그런데 산소가 없을 때는 이제 알코올 발효를 예를 들면 효모에서 일부 식물에서 알코올 발효가 하는데 그 알코올 발효에서 아세트알데히드 거치고 그래서 CH3CHO 두 분자 나오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두 분자 나오고 자 그다음에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에탄올로 바뀌는데 이렇게 그래서 수소 원자의 개수가 맞지 않은데 맞춰주려면 수소 원자가 필요한데 이걸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NAT 플러스로 산화시킨다. 결국 이 NAT 플러스 다시 이 에탄올이 목적이 아니라 이 NAT 플러스 목적이죠. 그래야 해당 과정이 계속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고 맞는 내용으로서 그럼 이번 해당 과정에서 에너지 수득은 EATP하고 ENADH죠. 그 다음에 3번 포도당 6인산이 되면 그러니까 첫 번째 과정이 포도당에서 이제 6번 탄소에다가 인산기 하나 붙여서 포도당 6인산을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그 과정이 계속 진행되는데 이제 포도당 6인산이 과당 6인산 되고 여기다가 인산기를 더 하나 붙여서 과당 16 2인산이 되는데 2인산이 되는데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과정에 관한 요소가 PFK,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건 그래서 포당 유인사는 세포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 수험생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4번에 뭐가 나오냐면 세포흡 속도의 속도절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과당 162인산이 두 분자의 3탄당으로 되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 과당 162인산이 두 분자의 3탄당으로 된다는 얘기는 DHAP하고 그리고 G3P 되는 과정이죠. 물론 이렇게 또 그래서 결국 G3P가 에너지 회수기로 들어간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틀린 것 4번 고를 수 있을 것이고. 3번 세포주기 조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런데 1번 MPF 거기 또 설명되어 있죠. Maturation Promoting Factor 성숙 촉진인자 또는 M-Phase Promoting Factor라고도 하죠. 그런데 MPF는 사이클린과 CDK의 복합체인데 더 구체적으로 사이클린 DAB, B와 사이클린 B와 CDK1의 복합체죠. 이걸 MPF라고 하는데 그럼 이 MPF의 농도가 가장 높을 때가 언제냐면 지원기가 아니라 중기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선택지는 지원기에 가장 농축됐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2번 사이클린의 농도는 M기에 갑자기 감소한다.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3번 선택지에 뭐가 있냐면 세포주기 조절 확인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되게 이제 G1 검문 지점 그리고 G2 검문 지점, M 검문 지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G1 검문 지점이라고 그랬죠. G1 검문 지점이 가장 중요하고 4번 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이클린은 재사용되지만 CDK는 합성과 분해를 반복한다.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이름에서 알 수 있는 사이클린. 그럼 사이클린이 합성됐다가 분해되고 합성됐다가 분해되고 그러나 CDK는 계속 사용이 되고 그래서 CDK가 합성과 분해를 반복했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고 그래서 여기서 사이클린 농도라고 할 때 여기서는 그 MPF와 관련해서 그 사이클린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이클린이 이제 후기에 분해가 시작되죠. 그래서 갑자기 줄어듭니다. 그래서 2번을 옳은 것으로 골라야 되고 4번 동물의 성염색체 체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제가 이론 강의에서도 심화 강의에서 심화 이론에서 그 동물의 예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 단순 물론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암기라는 것이 시험장에서 꺼냈을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1번이 닭의 수컷은 서로 다른 염색체를 갖는다. 그럼 닭의 성 결정형을 알고 있어야 되죠. 이제 요거를 정확하게 외우지 못해서 조금 어려운 학생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X 성결정형이 있어서 XO형 있고 다시 XY형부터 XY, XO, GW, GO 이렇게 했을 때 XY와 XO는 웅성형, 수컷의 성염색체가 다른 의미로 웅성이형이지만 그렇지만 이 경우 엄밀히 말하면 수컷의 염색체가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ZW와 ZO형을 사성형, 암컷의 성염색체가 다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ZO형에는 암컷의 성염색체가 한 개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동물이 무엇이느냐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건 여기 좀 설명드리면 이미 이런 시간에 다 설명드렸지만 상염색체를 이해로 나타내고 그럼 성염색체 XX인 경우도 있고 XY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XY가 수컷, XX가 암컷 그리고 XO형의 경우에 EA 플러스 XX에서 암컷 그리고 수컷은 X 하나만 있다. ZW형의 경우는 역시 상염색체 EA로 나타낼 때 ZZ와 ZW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성이형이라는 얘기니까 이 녀석이 ZW가 암컷, ZZ가 수컷 그리고 ZO형 역시 상염색체 EA로 나타낼 때 ZZ와 Z 하나 있는 경우 ZZ가 수컷, Z 하나만 있으면 미쳤어. 맞죠? 이 ZZ 수컷, Z 암컷. 그지?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동물까지 다 완벽하게 기억을 하자고 했었죠. 여기 사람과 초파리 해당이 되고, 여기 메잠바, 앞자따서 외웠죠? 메잠바 외웠고, 그래서 여기, 우먼 하면서, 빵에 계시는, 누나가 닭대가리라고 했어. 이런 말 해도 되나? 안 돼?
내 맘이지. 그 빵 있는 누나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친누나는 아닌데. 그래서 누나 닭. 그래서 누에 나비 닭. 그리고 여기 도비, 도마뱀, 비둘기 이렇게 외우고 있어. 그죠? 여기까지 외워야 풀 수 있다. 그러면 1번 선택지가 닭의 수컷은 서로 다른 성염색체를 갖는다 그러는데 그럼 닭의 수컷은 성염색체 똑같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 벌의 암컷은 2번 선택지가 뭐냐면 벌의 암컷은 수컷보다 전체 염색체가 더 많다. 암컷은 핵상이 2n이고 수컷은 핵상이 n이라고 그랬죠. 수컷은 난자 혼자서 발생 과정을 거쳐서 소위 처녀생 시기에서 수컷이 만들어진다. 이게 핵상이 n. 그러니까 암컷은 수컷보다 전체 염색체 수가 더 많다. 맞는 말이고 메뚜기 암컷의 염색체는 수컷보다 더 많다. 메뚜기 암컷의 성염색체 어쨌건 전체 염색체건 성염색체건 암컷의 염색체가 더 많다. 맞는 말이고 초파리 암컷은 두 개의 동일한 성염색체를 갖는다. 맞고 그러니까 얘까지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5번 줍는 문제죠. 이런 문제 너무 쉽지 않아? 굴광성에 관한 식물 호르몬 변별 리 없는 문제 옥신. 우리 이제 다음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그럼 이 식물 호르몬이 최근 출제가 잘 되고 있는데 옥신뿐만 아니라 다른 호르몬들 시토킨이랄지 지베릴린, 앱시스탄, 에틸렌 이런 호르몬들의 기능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6번도 물론 이제 기본 과정만 공부했을 때 고등학교 수준은 풀 수 없는 문제지만 심화 내용을 공부했으면 이것도 역시 줍는 문제. 그래서 신경기관으로 분화하는 것은 외배엽.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또 다음번 출제될 때는 그럼 각 내비엽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중비엽으로부터 분화되는 것. 이런 것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특히 이 각 배엽으로부터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만들어진지가 최근 출제 굉장히 잘 된다고 그랬죠. 7번은 이제 복원이 되다 말았지만 오타도 있네. 분신수질이나 부신수질. 여러분 거는 뭐라고 돼 있어? 내 거는 분신수질로 돼 있네. 제 거 하면서 고쳤구나. 그럼 급박한 상황에서 그럼 선택지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에피네프린이 톡 튀어나와야 되죠. 에피네프린. 그래서 교감신경의 신경절이 부신수질에서 형성이 된다. 그래서 부신수질에서 에피네프린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자, 그리고 8번. 원핵생물의 DNA 복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도가닥의 프라이머는 오직 하나이다. 선도가닥의 프라이머는 오직 하나이다. 가 1번 선택지에 들어있어. 자, 그러면 원핵세포는 고리 모양의 DNA를 한 개 갖고 있는데 물론 나선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일부분 풀어진 것을 이렇게 나타냈을 때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죠. 뭐 말렸다는 표현보다도 이렇게 동그랗게 연결돼 있죠. 나선형 보이면서 복제 원점 하나에 대해서 분기점이 두 개지. 여기도 분기점, 여기도 분기점, 갈라지는 지점. 그럼 이 원핵세포 DNA 복제를 할 때 뭐였지? 세대갈인가 봐. 프라이머는 오직 하나이다. 선도가닥의 프라이머, 선도가닥. 자, 어쨌건 여기서 선도가닥이 몇 개 있어? 여기 선도가닥이 몇 개야? 나 같으면 이런 걸 물어보겠다. 원핵세포 DNA 복제될 때 선도가닥이 몇 개? 여기가 바 프라임, 그럼 여기가 3 프라임, 여기 3 프라임, 바 프라임. 그럼 이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녀석이 선도가닥이 되는 거고, 그죠? 바 프라임에서 3 프라임으로 가니까 역평행 구조를 이루면서. 그럼 요 녀석은 후속가닥이 되는 거고, 그래서 후속가닥은 오카자키 절편으로 합성이 되는 거고, 풀어지면서. 자, 이것도 문제풀에서 언급을 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이 아래쪽을 가지고서 복제할 때는 요렇게 프라이머 붙고 요렇게 선도가닥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죠? 그러면 여기 프라이머 붙고 만들어지고 요렇게 또 복제가 일어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 선도가닥이 두 개야 지금.
그럼 이제 여기서 선도가닥 2개니까 프라이머 2개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어,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일단 패스, 일단 약간의 체크를 해놓고 명확한 게 나와. 2번 DNA 중합에서 3는 프라이머를 제거하고 DNA 뉴클레오티드로 교체한다. 이거 줍는 내용이지. 프라이머를 제거할 때는 바 프라임 3' 방향으로, 바 프라임 3' 방향으로 제거한다고 그랬죠. 그 바 프라임 2, 3' 방향으로의 엑소 뉴클레이스의 기능을 갖는 것은 DNA 중합에서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 때문에 프라이머를 제거하고 DNA 뉴클레오티드로 교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린 내용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그럼 1번 출제의 의도는 그 선도가닥은 그 선도가닥 하나에서 프라이머 하나다 이 말이지. 그런 의미로 써놨죠. 자, 3번 선택문학이 또 이게 또 처음 접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떤 반에서는 설명한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이런 단어를 잘 안 쓰는 경향이 있는데 DNA 기라제 들어봤어? 자이레이스 처음 들어? 들어봤어? 자,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지금 이 헬리케이스가 여기를 풀어주면 그 위아래가 이제 과도하게 꼬이게 되는데 그 꼬임을 풀어주는 효소를 뭐라 그래? DNA 회전 요소, 그러니까 DNA 토포 아이소머레이스 또는 이소머라즈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그랬죠. 심화반에서 배웠어. 타입 1과 타입 2가 있어. 차이가 뭐냐면 타입 1은 한 가닥 잘라서 붙여주고 타입 2는 두 가닥 잘라서 붙여주고. 그죠? 그래서 그 DNA 토포 요소마살의 요 녀석을 기라제라고 표현하죠. 기라제, 자이레이스. 그래서 기라제는 DNA 중합 요소, DNA 회전 요소. 그래서 복제 분기점 앞쪽이 과도하게 꼬이는 것을 방지한다. 맞는 말이고 4번 DNA 중합요소 1의 3', 2', 5' 핵산 분해 요소의 기능은 잘못 끼워진 뉴클레오티드를 제거한다. 복제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것은 DNA 중합요소 3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씁시다. DNA 중합효소 폴리머레이스 줄여 쓸게요. 3도 3', 2', 5' 기능 방향으로의 엑소 뉴클레이스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게 바로 수선 기능으로서 프루프 리딩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DNA 중합요소 1도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3뿐만 아니라 DNA 중합요소 3뿐만 아니라 1도 프루프 리딩 기능이 있다. 되겠죠? 자, 9번. 지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겠어. 있는 대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기억. 지질은 트리글리세리드의 중합체다. 그랬는데 이게 중성지방의 경우는 단량체가 없다고 누차 강조했죠. 기억 틀렸고 니은 불포화지방산은 실온에서 액체이다. 불포화지방산은 촘촘하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포화지방산은 실온에서 고체이고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은 액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니은 맞고 이건 트랜스 지방은 포화지방이다. 그러니까 불포화지방산이 수소로 가득 채워지지 못했다. 그래서 안정해지기 위해서 탄소와 탄소 사이 결합이 또 하나 생긴다. 이중결합이 있다. 그래서 그 이중결합이 트랜스인 경우도 있고 트랜스형인 경우도 있고 시스형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시스형인 경우에 구부러진다 그랬죠. 그래서 인지질은 트랜스가 아니라 시스형 불포화지방산을 그렇죠. 불포화지방산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건 트랜스 지방도 이중결합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포화지방이 아니라 불포화지방에 해당이 되죠. 리을. 당연한 얘기. 스테로이드는 지질이다. 그러니까 지질에 중성지방이 있고 인지질이 있고 스테로이드 있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을 쉽게 고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10번은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바이러스는 스스로 복제 못하죠. 숙주세포 내에서만 복제를 할 수 있고 2번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은 모두 RNA라 그랬는데 RNA를 유전물질로 갖는 녀석들도 있고 DNA를 유전물질로 갖는 녀석들도 있죠. 3번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돌연변이가 없이 안정적이다. 그렇지 않다. 돌연변이가 잘 일어난다. 특히 RNA 바이러스의 돌연변이가 잘 일어난다. 왜냐하면 RNA 중합에서는 복제 오류를 교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도 중요하죠.
4번, 바이러스는 숙주세포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한다. 이거 줍는 문제죠. 11번, 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손해는 균형과 운동 조절. 물론 운동 조절, 그러니까 수의 운동 조절하는 것이 대뇌인데 손해도 관여를 한다. 맞는 말이고. 2번, 시상하부는 생체 시계와 생체 리듬을 조절한다. 맞죠? 3번, 왼쪽과 오른쪽 대뇌 피질의 의사소통은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이것도 우리 심화반 교재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의사소통은 축삭의 두꺼운 집합체인 뇌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뇌교가 아니라 기억나? 안 나? 뇌량. 이게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 한번 출제가 된 내용인데 경북인가 어디에서 그래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출제된 내용도 그 출제자가 그걸 보지 않았어도 생물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동소이하다. 가끔 엉터리 같은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다른 지역의 기출문제들도 시험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3번 뇌교가 아니라 뇌량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고 4번은 뭐냐면 대뇌 왼쪽 반구는 지금 연수에서 교차를 하기 때문에 일부는 척수에서 교차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건 대뇌 왼쪽 반구는 몸의 오른쪽으로부터 오는 감각 정보를 수용하여 몸의 오른쪽 움직임을 관장한다. 맞죠? 12번 양막과 배 외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이 좀 어려웠겠다. 요 문제하고 15번 문제가 수험생들한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을 텐데 조류는 양막 1번 선택지가 뭐냐면 조류는 양막에서 기체 교환을 한다. 양막에서 기체 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모막에서 기체 교환을 하죠. 육모막에서. 그 양막은 배아 또는 태아를 맨 안쪽에서 싸고 있는 막 그리고 그 양막과 배아 또는 태아 사이에 양수가 있어서 어떤 물리적인 충격으로부터 배아, 태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맨 바깥쪽 막이 육모막이죠. 그럼 맨 바깥쪽 막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겠지. 이해되지? 그러면 2번 파충류의 육모막은 배설물을 보관한다. 이건 파충류의 육모막은 배설물을 보관한다 그랬는데 배설물을 보관하는 건 어디요? 노폐물, 요막. 자, 그리고 3번. 파충류의 요막 역할을 포유류는 양막이 대신한다. 듣보잡. 요막은 노폐물이고 양막은 양막은 맨 안쪽에서 배를 보호해주는 역할인데 말이 안 되지? 예를 들어 여기 배아나 태아가 있어. 그런데 양막이 있어. 그럼 거기다가 노폐물을 저장해 두면 되겠어? 안 되지 당연히. 4번 포유류의 난황낭은 발생에 필요한 이게 포유류가 아니라 여러분 건 뭘로 돼 있어? 파충류로 돼 있겠죠. 파충류로. 파충류의 난황낭은 그러니까 난황이 난황막에 둘러싸여 있고 그 전체를 난황낭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난황낭의 발생에 필요한 양분이 저장돼 있고 그리고 포유류의 경우에는 초기 혈구세포를 생성한다. 설령 이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1번, 2번, 3번이 틀리는 것을 알고 4번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되고 13번 동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출제자가 무엇을 노렸냐면 환영동물, 동그랗다, 둥그란자, 그러니까 방사대칭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지. 자, 동물의 개통수를 보면 동물의 개통수 그래서 해, 자, 편, 선윤, 연, 환절인데 여기가 환영동물 그리고 극, 척 기는데 여기 자포동물만 방사대칭이고 자포동물만 우리가 산호, 히드라, 해파리, 말미잘을 포함하는 자포동물만 방사대칭 해면동물은 대칭성이 없다. 그리고 3배엽성 동물은 모두 방사대칭이라고 그랬죠. 물론 극피동미연 좌우대칭 자포동물만 방사대칭 3배엽성 동물은 모두 좌우대칭. 그런데 극피동물은 성체일 때만 극피동물에 해당되는 게 성게, 해삼, 불가사리 방사대칭이지만 유생일 때는 좌우대칭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방사대칭이 아니다.
그래서 좌우대칭이라고 크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환영동물은 방사대칭이 아니라 좌우대칭이니까 1번이 답이고 2번 선택지에는 뭐가 나오냐면 바닷가재, 메뚜기 어떤 문에 해당이 될까? 절지동물이죠. 그죠? 바닷가재는 갑각류, 메뚜기는 곤충류, 전부 절지동물. 그래서 3번 선택지가 편형동물인 춘충은 편형동물인 춘충도 여기니까 역시 좌우대칭 맞고. 그래서 이 개통수에서 왼쪽 오른쪽 나눌 때 선구동물 후구동물 그랬죠? 원중비업세폭의 원장체 관계. 그래서 얘가 불가사리, 극피동물인 불가사리는 후구동물이다. 맞다. 쉽죠? 시험 봤으면 붙을 것 같지? 제 기준이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 해 걸쳐서 수험생을 가르치면서 이제 판단하는 바로 다른 과목의 난이도는 제가 모르겠고, 이 생물만 본다면, 물론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95점은 적어도 95점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95점 정도. 모르죠. 또 나와봐야 알지. 85점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85점이면 일찍 마음을 접으시고 하반기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14번. 이것도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유전자 ABC는 한 염색체상이 존재한다. 다음과 같은 교배 결과가 나올 때 유전자의 배열은 그러면 열성 순종과 교배할 때 물론 여기서 우열 관계에 가르쳐 줄 것이고 그러니까 라지 ABC가 각각 스몰 ABC에 대해서 우성이고 그리고 열성 순종과 교배할 때 자손의 표현의 비율은 열성 순종이 아닌 다른 녀석이 만드는 무엇의 비율과 같다? 생식세포의 비율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4대 1대 1대 4 나왔다는 얘기는 교차율이 4분의 1 그러니까 20%라는 얘기죠. 알아듣죠? 그래서 A와 B의 교차율이 20%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AC로 돼 있죠. 그럼 A와 C의 교차율이 몇 %라는 얘기야? 10%라는 얘기고 그리고 BC 교차율이 7대 3대 3대 7인데 그럼 7337을 이것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어. 이걸 또 n대 1대 1대 n의 꼴로 만들기 위해서 3분의 7대 1대 1대 7 3분의 7로 하지 말라 그랬지. 결국 계산하면 똑같으니까 10분의 3 그래서 10분의 3 그래서 교차율 30%다. 그래서 이 한 염색체상의 유전자가 어떻게 배열되느냐? 그래서 B와 C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소위 3점 검증법 묻는 것인데 교차율은 유전자 간의 거리에 비례한다.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교차율이 크다. 그러니까 BC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30에 해당이 된다. 단위 생략할게요. 그리고 물론 이 문제에서는 실은 이제 이런 문제가 더 아름다우려면 염색체 지도 그려놓고 거기서 찾는 걸 해야 되겠지만 그냥 유전자의 배열만 물어본 거야. 그러면 A가 당연히 그 사이에 껴있겠지. 그럼 이제 물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A가 B에 가깝냐 C에 가깝냐? 교차율이 더 작은 C에 가깝다. 그러니까 여기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20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10에 해당이 되고 딱 떨어지죠? 그래서 BAC. 근데 선택지에 BAC가 없어. 선택지에 BAC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뒤집으면 되지. 그래서 CAB가 답이죠. 여러분 그 CAB로 돼 있나? 자, 15번. 자, 여기 이제 단순 암기로 풀 수 없는 문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뭐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물론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습니다. 다이디옥시 사슬 종결법. 그래서 DNA 염기 서열을 밝히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DNA 복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넣어주는 겁니다. 특히 그러니까 뭐 프리마제도 넣어주고 DNA 중합에서 넣어주고 그리고 DATP, DTTP, DGTP, DCTP 넣어주고 그리고 DDATP를 넣어줬다. 이게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다. 자, 미리 써놨죠 제가. DNA 복제 방향은 4', 2, 3' 방향으로. 3' OH가 있어야 거기다가 새로운 뉴클레오티드를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이 DDATP의 경우에는 자 DNA 뉴클레오티드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리보스인데 탄소번호 1, 2, 3, 4, 5번 있고
2번 탄소의 OH, 3번 탄소의 OH. 그래서 요 2번 탄소의 OH기 있는 것이 리보스. 그죠? O가 떨어지면 디옥시리보스. 그런데 여기 O가 또 떨어져 나갔어. 그 녀석이야. 그런데 여기 1번 탄소에 아덴이 붙어 있고 5번 탄소에 인산기가 3개 붙어 있는 녀석. 지금 요 위에서 아래 네 번째까지 소위 간단히 얘기할 때 DNTPS 복수형으로 그 녀석은 3'OH를 갖고 있죠. 그래서 DNA를 복제하다가 주형 가닥이 있었는데 이 프라이머 몇 개 붙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뉴클레오타id이 올 때 만약에 여기에 요 3번 탄소의 OH기가 아닌 H기를 갖고 있는 녀석이 오게 되면 더 이상 DNA 복제를 못한다. 3'OH가 있어야 된다. 그지?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 주형 가닥이 여러 개가 있고 그러면 이제 실제 이 사슬 종결법에서는 요것도 네 종류를 넣어주는 거죠. DD, ATP, DD, TTP, DD, GTP, DG, CTP 해서 여기 무엇이 오냐 형광물질로 처리해서 그걸 분석하면 DNA 염기 소열을 밝힐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문제 적용시켜보면 여러분 그 뭐라고 적혀있어 처음에? 그러니까 GG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 3번 탄소 쪽부터 쓸게요. 여기 지금 해놓고 밑줄도 실제 문제에서 밑줄도 그어놨는데 여기가 이제 프라이머가 붙는 부분이죠. 프라이머가 붙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가 G 문제에서 그렇게 가르쳐줬어. G A T AGC AGC 맞게 썼어? AGC 그리고 GAT 이렇게 있는데 쭉 있어. 그래서 쭉 해서 5번 탄소. 실은 여기는 중요하지 않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그럼 이제 주형 가닥이 있고 주형 가닥을 여기서 이제 프라이머가 붙고 프라이머 붙겠죠? 그리고 여기 시토신 오겠죠. 여기 티민 오겠지. 그지?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지금 시토신이나 티민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요 지금 시토신이나 티민 구한 얘네는 전부 다 3번 탄소를 갖고 있어. 그런데 다시 3번 탄소 OH기가 있어. 그래서 3번 탄소 OH기가 없는 건 얘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기가 아데닌 뉴클레오티드가 오게 되면 근데 이 녀석이 이 아데닌 뉴클레오티드가 요 녀석일 수도 있지만 요 녀석 올 수 있지. 이걸 충분히 넣어줬으니까 그럼 얘가 오게 되면 요 녀석 여기 뉴클레오티드 3번 탄소 쪽에 여기 3번 탄소 쪽에 3'OH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더 이상 DNA 복제 일어나 안 일어나? 이게 다 파프라임 CTA.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아데닌이 결합해. 물론 이 아데닌 뉴클레오티드 요 녀석이라면 여기서 인산기 2개 떨어져 나간 녀석이라면 여기 티민 또 올 수 있죠. 그럼 티민이 오게 되면 티민 뉴클레오티드면 3'OH를 갖고 있으니까 또 시토신 오고 시토신 와도 역시 3'OH를 갖고 있으니까 복제는 계속 됩니다. 복제는 계속. 물론 여기 있으면 또 되고 얘가 얘 오면 이 녀석이 또 얘라면 더 이상 복제 못하죠. 그렇지만 선택지에는 CTA 그리고 CTAT 3번이 CTATC 그리고 CTATCG 이렇게 썼지. 그럼 결국 물론 여기 탄소 번호가 다 적혀 있어. 그럼 3'이 있는 게 아데닌이 오면 더 이상 DNA 복제 못하는 거지. 이런 경우는 3'OH를 갖고 있으니까 3'OH를 갖고 있으니까 계속 일어날 수 있겠지. 이해돼요? 이런 절편들은 만들어지지 않지. 그러니까 요거 답 고를 수 있겠지. (16번) 하나의 뉴런에서 전도가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이유. 실제 시험에서는 활동전이라고 돼 있었을걸? 여러분 건 물로 돼 있어. 전도라는 용어 안 나오고 활동전이가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이유. 뭐 그게 그거지만 또 하나의 뉴런에서 전도가 양방향으로 일어난다고 표현한 것은 그것은 인위적으로 전기 자극을 주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 그래서 그 전도가 왔다리 갔다리 안 한다 그랬지. 활동제가 한 방향으로만 간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막전위 그래프 그릴 때 그래서 노란색 구간에서 나트륨인에 유입해서 막전위의 상승기 그리고 전압 개폐성 통로 나트륨 채널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인의 유출해서 막전위가 하강하고 그리고 원래대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소위 불응기를 얘기했었죠. 불응기.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 1000분의 3초 정도 걸리는데 한 번 열렸다가 지금 나트륨 채널이 닫혀 열렸던 나트륨 채널이 닫히고 다시 열리는 데는 요만큼의 시간 가지고는 안 된다. 더 지나야 된다. 그럼 요때 아무리 더 큰 작을 줘도 이 나트륨 채널을 열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위 불응기 때문에. 그래서 불응기가 절대적 불응기가 있고 상대적 불응기가 있는데 이 과분극 구간이 상대적 불응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불응기 때문에 활동전위가 한 방향으로만 간다고 기본 이론에서부터 매우 강조했죠. 기죠? 이거 문제 내가 출제했나? 혹시 시험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들었어? 들었어? 내가 출제했어. 뻥이야. 이 학원 강사는 출제위원이 될 수 없어. 빵해가 잘못하면. 자, 그 다음 17번. 위에서 소화작용에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는데, 주세포에서 활성 상태의 펩신오겐, 젠장. 비활성 상태의 펩신오겐이라고 그랬죠? 무슨 오겐 그러면 무슨 이전 물질 비활성 상태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1번 틀렸고, 여러분 거는 선택지 없지만, 여러분 자료는 없지만. 그럼 2번. 벽세포에서 다른 말로 부세포라고 하는데 무엇이 분비돼? 염산이 분비돼. 그런데 실제 시험에는 수소연과 염소연이 분비된다. 그래서 제가 문제 풀이성 어디에선가 이온 형태로 분비된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 기억나요? 그러니까 2번이 맞는 거고. 이제 3번, 4번이 분명히 또 틀린 게 있어. 3번이 뭐냐면 간에서 합성되어 분비된 가스트린은 가스는 어디서 합성 분비? 위에서. 그래서 다시 위로 가서 위액의 분비를 촉진한다 그랬죠. 그 다음 4번. 혈액의 가스트린의 농도가 낮아지면 유액의 분비가 증가한다. 가스의 농도가 낮는데 어떻게 유액의 분비가 증가하겠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2번 답 고를 수 있고. 18번. 광합성의 명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이 관계원에는 엽록소 A가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P700이죠. 전자 수용체를 적용한다. 광합성의 명반응에서 전자 공여체가 물이고 전자의 최종 수용체가 NADP 플러스라고 배웠는데 느닷없이 엽록소 A가 전자 수용체. 이거 뭐지? 틀렸나? 그러면 그 다음 거를 봐. 혹시 몰랐다면 2번이 뭐냐면 순환적 전자흐름을 통해서 ATP, NADPH가 생성된다. 순환적 전자흐름을 통해서는 무엇만 만들어진다고 그랬어? ATP만. 비순환적 전자흐름을 통해서 ATP, NADPH로 산소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3번이 뭐였냐면 순환적 전자흐름은 관계 2에서 한다. 순환적 전자흐름은 관계 1만 관여하죠. 4번. 전자의 흐름은 물, 관계 1, 관계 2로 이어진다? 아니죠. 물에서 관계 2로 그리고 관계 1으로. 그래서 2, 3, 4번이 틀렸으니까 1번 답으로 고를 수도 있지만 자 봐봐. 실은 1번 보고서 1번이 바로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 자, 관계 2가 있고 관계 1이 있고 그러면 이 관계 1의 P700 엽록소 A인데 관계 2의 반응 중심 색소 P680도 엽록소 A인데 빛을 받아서 빛 에너지를 받는 거죠. 그럼 전자가 튕겨나가지. 그지? 그래서 1차 전자 수용체로 간다. 그러면 얘는 전자 수용체가 아니구나. 이런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결국 그 전자가 다시 어디로 와? P700으로 오잖아. 그 전자 수용체로 작용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요 빛 에너지가 P680으로 전달되어서 또 전자가 튕겨나가서 1차 수용체로 튕겨나가고 이렇게 해서 P700으로 또 가잖아. 그럼 P700 또 전자 받잖아. 전자 수용체죠. 물론 전자 수용체면서 전자를 주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나 최초의 전자 공여체는 누구? 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결국 그 전자가 누구로 가? NADP 플러스로 가서 NADPH를 만들죠. 19번 사람의 면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는데 선택지 1, 2번은 기억이 수험생들이 기억을 못했어. 뭔 말인지 알지? 알아듣면 알아듣고 못 알아듣면 못 알아듣고 우리끼리 통하는 게 있어. 자, 제 수강생이 아닌 사람들은 못 알아듣겠지만 자, 3번 선택지는 뭐였냐면 항원 J세포 1, 2번은 분명히 틀린 말이 있었어. 뭐 보나마나 3번도 틀린 말인데 항원 J세포가 인식하는 것은 B세포다 그랬어. 그럼 항원 J세포가 무엇을 인식해? 이 표현 자체가 이상하다. 항원 J세포는 B세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항원 J세포는 항원을 제시해주죠. 누구에게? 보조 T세포에게. 그러니까 틀렸고. B세포가 증식하고 분화하여 형질세포가 된다. 물론 일부는 기억 B세포로 남고. 그러니까 분명히 4번. 쉽게 찾을 수 있죠. 20번도 줍는 문제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원인이 9번과 22번 염색체 사이에서 전좌가 일어났다. 그죠? 그래서 전좌된 22번 염색체를 갖고 있을 때 필라델피아 증후군이라고 하고 그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된다. 전좌. 쉽게 답 고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내가 출제한 거 같지? 난 그런 생각이 들던데 딱 보면서 내가 출제한 적이 아이고 이 문제를 받아들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되겠죠? 제가 늘 이 총평에도 적고 평상시에도 얘기하지만 진정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고 그래서 경기도 시험 본 수험생들 중에서 점수가 많이 못 미친다. 80점대다. 그러면 일찌감치 마음 접으시고 하반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이걸 또 참고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